나의 만족을 위해 나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이른바 엔극화 시대. 오늘날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고 파는 게 당연해진 시대에 살고 있죠. 일본을 대표하는 서점 츠타야는 책과 레코드, 그리고 가전제품부터 예술작품까지 한 곳에 모아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하지만 1983년 설립된 츠타야보다 무려 7년 가까이 먼저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한 셀렉숍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 패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빔즈입니다. 다양한 하이라벨과 멋진 스태프들의 스타일링, 그리고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는 빔즈지만 정작 빔즈가 지난 50여 년간 줄곧 이야기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에 대해선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셀렉숍 빔즈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을 벗어나기 시작한 일본의 60년대,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자 패전국이었던 일본엔 승전국 미국을 동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1965년 아이비리그 학생의 모습을 담은 사진 테이크 아이비를 필두로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대거 일본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데요. 당시 이러한 일본 패션 산업 변화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빔즈입니다. 7편 쪽방에서 시작해 현재는 일본 국내 13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힙스와 함께 일본 패션을 대표하는 라이프 스타일 셀렉숍으로 자리잡은 빔즈.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빔즈의 성장 비결에는 바로 콘텐츠의 힘이 존재했습니다. 1976년 미국 문화에 푹 빠져있던 청년 시타라 료. 그는 하라주쿠 뒷골목 7평 남짓한 공간에서 미국 사립 대학생의 방을 재현한 라이프 스타일 셀렉숍 빔즈를 오픈합니다. 빔즈를 설립하기 전 일본을 대표하는 광고 에이전시 덴치에서 근무했던 시타라 료, 그리고 현재 빔즈의 부사장을 역임 중인 엔도 케이시는 일본 항공의 마케팅 책임자로 근무했죠. 특별한 이력을 가진 두 사람 덕분일까요? 빔즈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패션 산업에 없었던 색다른 방식을 선보입니다. 또 빔즈와 같은 해 첫걸음을 내디딘 일본의 전설적인 매거진 뽀빠이는 창간 후부터 빔즈를 소개하며 아메리칸 캐주얼이란 문화를 공유하는 동반자로 관계를 맺습니다. 당시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전무했던 1970년대임을 감안하면 매거진과 셀렉숍이 특정 문화를 포지셔닝한 사례는 이둘이 최초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듯 시대를 앞선 빔즈의 통찰력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혼재했던 1999년 빔즈의 새로운 라벨인 빔즈 플러스가 론칭합니다. 보다 미국스러운 패션과 전통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포부는 지금도 빔즈 플러스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필로소피 오브 빔즈 플러스 프로젝트죠. 아메리칸 캐주얼을 대표하는 15가지 아이템을 선정해 제품의 역사부터 제작 방식까지 각 분야 디렉터와 함께 소개합니다. 또 질리지 않는 디자인과 높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마다 수만 가지의 제품 중 오직 100개의 디자인을 선정하는 빔즈의 빔즈 베스트 100 역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빔즈가 소개한 만큼 그들의 탁월한 안목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빔즈는 이직률이 낮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동종업계 평균 이직률은 20%, 그러나 빔즈의 이직률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낮은 이직률의 비결은 빔즈의 독특한 채용 방식에 있습니다. 학력과 스펙이 아닌 빔즈를 향한 애정, 그리고 패션을 향한 열정이 그 기준이기 때문이죠. 오직 2가지로 채용이 결정된 빔즈의 스태프, 그들의 남다른 애사심을 확인할 수 있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바로 빔즈의 스태프들의 취향을 담은 책, 빔즈 애톰이죠. 500페이지에 가까운 책 안에는 빔즈 스태프들의 집, 옷, 자전거, LP, 포스터 등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지닌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던 팬데믹 기간, 빔즈 스태프와 그들의 가족이 출연한 빔즈의 디어 프렌즈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 소비자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이자 빔즈 스태프에게 바치는 일종의 헌사이기도 했죠. 따뜻한 메시지와 스태프를 진심으로 아끼는 빔즈의 캠페인은 단절된 사회를 위로한다며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프로젝트 이외에도 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빔즈의 이야기를 전하는 메일 매거진의 구독자는 현재 1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976년 처음 등장해 끊임없는 시대의 변화에도 일본 패션 산업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빔즈만의 비결을 묻자 빔즈의 부사장 엔도 케이시는 이렇게 답하죠. 빔즈는 팔고 싶은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닿고 싶은 것을 생각합니다. 돈이 되는 것과 팔리지 않아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의 균형을 생각하죠. 안 팔릴 걸 알면서 매장에 전시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안의 신선도를 꾸준히 올리고 유지하는 거죠. 개인화가 일상이 된 시대로 흘러가는 요즘, 나만을 위한 알고리즘 정확하고 편리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경험을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브랜드가 전하려는 가치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그런 진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
그것이 끊임없는 시대 변화 속에서도 빔즈가 일본 패션 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숨은 의미라면 더욱 흥미로운 패션 이야기,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